네, 마지막 배팅이 11년 전 마카오에 있었던 마카오 김입니다. 네, 오늘은 도박하는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3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전만 찾으면 도박 그만할 거예요. 에휴, 도박뿐만 없으면 제가 도박할 리가 없죠. 아유, 제가 마음만 먹으면 이거 도박 하나 못 끊겠습니까? 라는 이 3가지 거짓말. 실제로 이 3가지 말 다 제가 워낙 자주 했던 말이기도 하고요. 도박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정확하게 모두 다 연결되어 있고 이걸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쉬울 거예요. 도박 중독에 빠지는 망 테크트리?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왜 이 3가지 거짓말이 망 테크트리라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도박 문제 자가점검하는 방법 알려드렸었죠? 도박에 어떤 돈을 걸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면 내가 지금 도박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 돈의 구분은 써도 되는 돈, 여윳돈, 용돈 같은 거죠. 쓰면 안 되는 돈, 생활비나 목적이 있는 돈들, 그리고 남의 돈,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각각 성격이 다른 돈들에는 경계선이 있는데요. 이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3가지 거짓말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본전 찾으면 도박 그만둘 거예요 라는 말. 이 말을 할 때쯤에는 분명 여윳돈으로 도박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윳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박을 해서 돈을 반드시 따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치 놀이동산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타며 느끼는 긴장과 이완의 이 사이클, 이걸 그저 도박 안에서 느끼면서 도파민을 맛보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런데 놀이동산에 놀이기구를 타듯이 그렇게 돈을 내고 도파민을 맛봤으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여윳돈이긴 한데 따면 기분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욕심이 스멀스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죠. 님도 보고 뽕도 따겠다는 공짜를 바라는 마음이 발동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본전을 찾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도박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꼭 누군가는 본전을 찾고야 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도박 중독자가 그랬습니다. 본전을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됩니다. 다시 도박할 수 있는 여윳돈이 생기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다시 도박을 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전엔 써도 되는 돈, 여윳돈 가지고만 도박을 했다면 이젠 쓰면 안 되는 돈도 차츰차츰 건드리게 됩니다. 왜냐고요? 이미 도박으로 본전을 찾아본 경험을 한 이상 돈 있는 게 이전처럼 두렵지 않거든요. 인간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경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2번째 거짓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빚만 없으면 도박 안 할 텐데. 이미 본전을 찾아본 경험으로 쓰면 안 되는 돈을 쓴 상태에서 도박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쓰면 안 되는 돈은 다 목적이 있는 돈입니다. 메꿔 놓아야 할 돈이라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도박으로 메꾸려고 합니다. 다시 본전을 찾으려고 하죠. 한데 도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의 성격이 또 바뀝니다. 쓰면 안 되는 돈을 메꿔 놓기 위해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일단 급한 걸 메꿉니다. 그리고는 이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남은 돈으로 도박을 합니다. 왜 망테크트리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계속 잃기만 할까요? 아니요. 도박이란 놈이 무서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종 따게 해줍니다.
빚을 다 갚게도 해줍니다. 빚을 다 갚고 따기도 해줍니다. 제가 그랬고요. 제가 아는 모든 도박 중독자가 했던 경험입니다. 그때는 그게 행운인 줄 알았죠. 그런데 도박으로 이렇게 빚을 다 갚아보면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또 다시 돈의 성격이 바뀝니다. 삼금융권, 사채 두렵지 않습니다. 이자보다 더 따면 되니까. 쭈뼛쭈뼛 미안해하며 지인에게 겨우겨우 빌렸던 그 돈도 이젠 아무렇지 않게 큰 이자를 약속하며 빌리게 됩니다. 왜요? 도박해서 한 방이면 이미 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몇몇의 저 같은 사람은 남의 돈을 빌리는 걸 넘어 훔치기도 합니다. 이미 이런 위험의 순간에서 도박이 날 모면시켜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상황을 넘어가게 해준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도박이 분명히 해줄 거야 라는 마음에 남의 돈을 훔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경계선과 한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남의 돈을 빌리고 훔쳐서까지 도박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모든 게 까발려지죠. 내가 도박을 한 것도, 거짓말에 돈을 빌린 것도, 횡령을 한 것도, 그렇게 모든 게 엉망이 되고 난 이후에 가족들이, 내 지인들이, 날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 도박 중독이야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 거짓말.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도박 하나 못 끊을까 봐요 라고. 제가 그랬었고 제가 아는 모든 도박 중독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 됐지만 진심이긴 합니다. 왜냐고요? 마음 먹으면 도박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본전을 찾지 않아도 되고 워크아웃을 해서든 회생을 해서 갚았든 아니면 가족이 대신 갚아줬든 더 이상 갚을 도박 빚도 없다면 도박 안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진심으로. 몰랐습니다. 진짜로. 내가 그렇게 도박 중독에 빠진 줄을. 이미 이 세 가지 거짓말을 해오면서 반복했던 도박으로 내 뇌는 도파민에 절여져 있었고 내 항상성은 이미 그 도파민 수치에 맞춰져 버린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절할 수 있을 줄 알았고 혼자서 내 의지만 있으면 멈출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네, 오늘은 도박하는 사람이 입에 달고 사는 세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도박을 못 멈추는 건 본전을 못 찾아서도 도박 빚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본전을 찾아보고 도박 빚을 갚아보고 도박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넘어가보고 겪어야 할 실패를 연체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도박해서 돈을 잃고 계신가요? 본전만 찾으면 도박을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제발 행운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을 본전 찾는 그 어마어마한 불행이 선생님들을 찾아가기 전에 제발 도박으로부터 도망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저와 다른 도박 중독자들과 똑같이 이 세 가지 거짓말을
여러분도 하시게 될 겁니다. 제발 지금 도망치십시오. 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결코 녹록치 않을 회복과 성장의 길,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